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시트로엔 그랜드 피카소입니다. 피카소는 시트로엔의 MPV 모델이고 5인승과 7인승, 그러니까 일반 피카소와 그랜드 피카소 두 가지 모델로 나옵니다. 두 모델의 가장 큰 차이점은 5인승과 7인승이고요. 그러니까 시트로엔 그랜드 피카소 7인승의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유일한 수입 7인승 MPV 모델이죠. 사실 요즘은 전 세계적으로 미니밴이라든가 MPV의 인기가 예전 같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많이 태울 수 있는 이 MPV의 수요는 꾸준하게 있죠. 저는 그랜드 피카소 처음 봤을 때 약간 놀랐어요. 왜냐하면 컨셉트카인 줄 알았거든요. 실제로 이 차가 안팎 디자인에서 개성이 굉장히 넘치죠. 보통 프랑스 차들 개성 넘친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C4 그랜드 피카소의 안팎 디자인은 참 개성이 정말 넘치는 것 같아요. 전면 디자인을 보면 전형적인 시트로엔의 얼굴이고요. 그리고 멀리서도 아주 눈에 잘 띄는 디자인이죠. 개성이 넘치는 앞모습에 비해서 뒷모습은 좀 평범해 보이긴 하지만 사실 이 뒷모습 역시도 만만치가 않죠. 그리고 이 D필러부터 저 천정 루프레일 쭉 이어진 투톤 있잖아요. 이것도 좀 특징적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차의 목적을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측면이라고 보는데, 유리를 보시면 다른 차와는 좀 비율이 다르죠. 예를 들면은 이 1열의 유리가 보통 일반적인 차들의 평균에 비해서 좀 좁아요. 그러니까 이 차 같은 경우에는 1열이 아니라 2열, 그러니까 승객을 위한 차죠. 2열 유리의 면적이 꽤 넓죠. 피카소 역시도 푸조 시트로엔의 EMP2 플랫폼을 공유를 하죠. EMP2 플랫폼은 앞쪽의 구조물은 동일하게 공유를 하는데, 이 뒤쪽 서스펜션 또는 구조물의 경우에는 차종에 따라서 세팅을 달리합니다. 그러니까 멀티링크 또는 토션빔을 번갈아서 사용을 하는데, 이 피카소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차 3열까지 놓고 짐 공간도 있어야 되니까 토션빔을 사용을 하는 거죠. 타이어는 미쉐린의 파일럿 스포츠 3, 사이즈는 둘두루의 45와 18입니다. 이 차의 성격을 감안하면은 이 차 타이어가 약간은 좀 너무 오버사이즈가 아닌가 라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파일럿 스포츠 3는 성능 위주의 타이어고, 그리고 알로일 같은 경우에는 뭔가 친환경스러운 디자인인데, 타이어는 고성능 타이어 트레드웨어 320짜리가 끼워져 있으니까 약간은 좀 언밸런스 하지 않나 싶어요. 그랜드 피카소의 실내는 외관만큼이나 아주 개성이 넘치죠. 그러니까 다른 차와는 닮지 않은 아주 개성 넘치는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의 테마는 개방감 같아요. 2열 승객은 물론 1열의 승객 또는 운전자까지도 넓은 개방감을 느낄 수 있게 그렇게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대시보드를 이루는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일부 버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소재가 좀 떨어지는 면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단 중앙에 위치한 계기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또 액정, 이 두 개가 센터페시아의 또 특징이고요. 운전대의 경우에는 푸조 시트로엔 차에서 많이 보던 디자인인데, 아무래도 이 차가 MPV다 보니까 다른 승용차들에 비해서는 좀 지름이 큰 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김새 자체가 약간 스포티하죠. 하단이 깎인 D컷 스타일이고요. 손에 잡히는 감각도 좋습니다. 운전대 스포크에는 상당히 많은 버튼들이 모여 있는데, 왼쪽에는 크루즈 컨트롤과 트립 컴퓨터, 그리고 오른쪽에는 오디오와 음성 인식 등의 버튼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차가 MPV라는 성격을 감안을 하면은 시트의 쿠션이 푹신푹신할 것 같지만 오히려 반대예요. 탄탄한 편에 속해요. 평균적인 것보다 시트의 쿠션이 탄탄한 편입니다. 시트의 크기는 괜찮은 수준인데, 좀 덩치 큰 남자가 앉으면 시트가 약간 좀 부족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보기와 달리 이 앞쪽에 쿠션이 지금 좀 짧아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앉으면 짧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그리고 시트 포지션은 또 의외로 낮게 내려가는 편이고요. 조절은 운전석만 전동식으로 움직입니다. 이 차가 확실히 운전자 위주의 차가 아니라 승객 위주의 차라고 느낀 게, 저 동반자석 시트 역시도 좀 달라요. 동반자석 시트가 조절이 수동이어서 그렇지 오히려 운전석 시트보다 더 좋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 발받침이 있잖아요. 저 발받침이 앞쪽으로 꽤 많이 연장이 됩니다. 발받침은 최대한 앞으로 연장한 상태이고요. 이 상태에서 이 등받이 각도를 최대한 뒤로 누이고 그 다음에 앉아보니까 꼭 사우나 의자와 비슷한 시트 포지션이 나옵니다. 도어 트림도 꽤 멋을 많이 냈죠, 디자인이. 특히 이쪽 부분에 이 곡선이 상당히 멋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색 부분 쪽에 이 직물 같은 경우에도 소재가 괜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손에 닿는 느낌이 좋아요. 윈도우 버튼 같은 경우에는 저기도 역시 손에 되게 잘 닿는 위치에 있어요. 이쪽 부분에 팔을 놓으면은 손에 자연스럽게 닿습니다. 그리고 유럽 메이커답게 당연히 유리는 상하향 모두 다 4개 원터치이고요. 그리고 이 차가 안에 수납 공간이 되게 잘 돼 있는 것에 반해 의외로 이 도어 포켓에는 따로 구획을 마련해 놓지 않았어요. 여기에도 수납 공간이 있어요. 저기에는 사실 뭘 놓기가 좀 애매한 정도의 공간인데, 무슨 지도 같은 것을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가속 페달은 오르간 타입이 아니고요. 브레이크 페달에 연결된 그 금속 링크들이 좀 보이는 게, 저건 좀 시각적으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실내의 테마는 개방감인데, 운전석에 앉으면 개방감이 정말 좋아요. 개방감이 좋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차는 유리의 면적이 넓어요. 그러니까 앞유리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의 그러니까 제 이마 있는 데까지 쫙 뻗어 있고요. 이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슬라이딩 되는 선바이저인데, 지금은 선바이저를 일반적인 위치로 옮겨놓은 상태고, 이 상태에서 여기를 밀어버리면 유리가 여기까지 오잖아요. 다른 차들의 평균에 비해서 앞유리의 면적이 굉장히 넓은 거죠. 이 슬라이딩 되는 선바이저는 다른 차에서는 보기 힘든 이 그랜드 피카소만의 특징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선바이저에는 조명이 따로 없는 건 약간 아쉬운 점이죠. 그리고 미니밴이나 일부 SUV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볼록거리에 여기 하나 또 추가가 돼 있는데, 그러니까 앞쪽에 앉은 부모가 뒤에 앉은 아이들을 살필 수 있는 그런 볼록 거울이죠. 그랜드 피카소는 계기판이 중앙에 위치한 독특한 디자인을 갖고 있는데요. 이 계기판이 높이 자체가 일반적인 계기판의 위치보다 약간 좀 높아서 눈에 잘 들어옵니다. 반면에 계기판이 좀 더 안쪽으로 이렇게 좀 움푹 들어가 있죠. 그래서 눈간의 거리는 좀 있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기판 디자인 액정이 워낙 짱하고 화질도 좋고 폰트도 큼직큼직해서 눈에는 되게 잘 들어옵니다. 계기판이 저 안쪽으로 좀 깊게 들어가 있다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걸 지붕이라고 하나요? 이 지붕이 또 되게 넓은 면적이 있어서 낮에 운전할 때 반사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 디지털 계기판은 안에 표시되는 정보 또는 그래픽 디자인을 바꿀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개인이고 제가 지금 또 주행으로 바꿨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표시 디자인이 달라집니다. 지금은 다이얼 화면이고요. 최소 하면은 화질도 좋고 다 괜찮은데 뭔가 좀 이렇게 반응이 느린 감이 있죠. 모드가 바뀔 때. 이 액정이 있는 이 패널은 앞쪽으로 좀 튀어나온 편이어서, 그러니까 손과의 거리가 되게 가까워요. 지금은 공조장치 화면이고요. 공조장치 같은 경우에는 이쪽, 지금 내비게이션이 지금 2차가 안 되는데, 만약에 내비게이션을 보다가 공조장치를 이용을 하고 싶으면 이걸 눌러서 들어가는데, 이러면 아무래도 한 번 더 거치니까 조금 불편하긴 한 것 같아요. 옵션으로는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2열 공조장치의 작동 온오프를 결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그래서 약간 좀 불편하긴 한데, 반면에 예를 들면 눈이나 비 올 때 앞창에 김서릴 때 있잖아요. 이럴 때는 이걸로 이제 한 번만 누르면, 이거는 좋은 것 같죠. 이거는 이제 음악이고요, 라디오인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액정 이런 거 누를 때 뭔가 약간 좀 이렇게 반응이 조금 느린 감은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지금 이 그래픽 디자인 이런 거는 뉴 3008과 뭐 거의 같이 공유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비하면은 이 안에 있는 메뉴들, 뭐 세부 메뉴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차량 관리 메뉴로 들어가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메뉴가 나오고요. 여기도 또 네 가지, 세분화된 네 가지 메뉴가 나오는데, 램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디렉셔널 램프 이런 거 다, 가이드 미 홈 라이팅, 웰컴 라이트 이런 걸 다 선택을 할 수가 있죠. 그랜드 피카소 같은 MPV는 실내 수납 공간이 또 매력적인데, 예를 들면은 이 앞쪽에 있는 커버를 열면은 이렇게 넓은 또는 넓어 보이는 수납함이 있어요. 사실 이 공간 보면은 여기 딱 핸드폰 넣으면 딱 맞는 사이즈예요. 여기가 조명이 조금 어두운 감은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 C-볼트와 USB가 있는데, 여기 위치 자체가 좀 낮고 좀 깊어갖고 저기다가 이제 USB나 C거잭을 꼽으려면은 고개를 좀 약간 숙여야 되는 그런 좀 단점은 있습니다. 반면에 여기에 꼭 무슨 물건을 수납을 하지 않아도 이 커버 자체를 테이블로 놔도 될 만큼 이 커버가 되게 탄탄해요. 예. 그리고 안쪽에 마감도 잘 돼 있고요. 리어 레버를 칼럼식으로 처리를 하면서 이 앞에 넓은 공간이 생겼는데, 일단 여기 앞에 컵홀더 두 개가 있어요. 이 컵홀더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이렇게 깊이가 좀 얕아갖고, 이거 지금 여름에 가장 흔히 마시는 그 사이즈잖아요. 여기에 딱 놓으면은 이렇게 확실하게 좀 지지가 안 돼요. 그래서 뭐 제가 무슨 코너를 빨리 도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뭐 지하주차장 내려갈 때 그렇게 회전할 때 보면은 이게 좀 떨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예, 그건 좀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또 작은 수납함이 있는데, 여기에 딱 핸드폰 놓기 딱 좋아요. 진짜 핸드폰 하나 딱 들어가기 딱 좋아요. 핸드폰 놓으라고 마련한 공간 같아요. 탈착식 수납함의 경우에는 용량이 아주 넉넉해요. 그러니까 속단 말로 여기다 웬만한 물건을 다 때려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주변에 이제 플라스틱 마감 같은 걸 보면은 약간 좀 거친 감이 있는데, 그런 반면에 이 커버 같은 경우는 아주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수납함은 탈착이 가능합니다. 여자도 쉽게 탈부착이 가능할 만큼 가볍고요. 이것을 떼어내면은 여기에 이제 큰 공간이 남는데, 이것을 떼어내면 여기에
딱히 무슨 물건을 이렇게 수납하기가 좋을 만한 공간은 아니어서 뭐 굳이 떼어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랜드 피카소 2열의 특징은 그러니까 독립된 3개의 시트인데요. 보통 SUV는 6대4 이렇게 분할이 되잖아요. 근데 그랜드 피카소의 2열의 경우에는 독립된 3개의 시트가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시트는 모두 슬라이딩과 등받이 각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장 가까운 쪽의 시트는 최대한 뒤로 슬라이딩 시킨 상태이고요. 이 상태에서의 무릎 공간은 굉장히 넉넉해요. 그러니까 제가 앉으면 주먹이 3개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뭐 그랜저라든가 K7과 비슷한 정도 수준의 무릎 공간이죠. 가운데와 저쪽 맨 끝의 시트는 조금씩 제가 슬라이딩 정도를 달리했는데 이 상태에서도 그냥 성인이 여유는 없지만 그럭저럭은 앉을만은 합니다.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2열 시트를 최대한 뒤로 밀었을 경우에 여기와 이 앞시트 사이의 무릎 공간이 상당히 넉넉하죠. 그러니까 주먹이 거의 3개가 들어가요. 핸드폰 놓고도 지금 이만큼이 남으니까 무릎 공간은 아주 넉넉한 편이고요. 반면에 저보다 좀 키가 큰 사람이면 무릎이랑 여기가 좀 간섭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은 이제 슬라이딩을 가장 앞쪽으로 한 상태인데 저보다 키가 큰 사람이면 이 무릎이랑 이 테이블 여기와 좀 간섭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다시 2열 시트를 최대한 뒤로 밀어놓은 상태이고요. 이 상태에서 이 테이블을 펼치면은 무릎과 달랑말랑하죠. 이 테이블의 경우에는 뭐 이렇게 지지력이 아주 좋은 건 아닌데 없는 것보다 낫죠. 여기에 TOP나 이런 걸 놓으면은 뭐 간단하게 지지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또 별도의 조명도 마련이 됩니다. 그리고 2열 승객을 위해서는 양쪽에 모두 이 B필러 뒤에 양쪽에 이렇게 별도의 공조장치 조절 버튼이 있는데 이것도 꽤 큰 장점 같아요. 참고로 2열 유리를 끝까지 내리면 요만큼이 남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2열 유리의 면적이 넓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2열 시트에 앉으면은요 그러니까 밖이 되게 잘 보여요. 그랜드 피카소의 기본 트렁크 용량은 645리터고 2열 시트를 가장 앞쪽으로 슬라이딩 시키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2열 시트를 가장 앞쪽으로 슬라이딩 시킨 상태인데요. 지금이 트렁크 용량이 700리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 트렁크 용량이 645리터니까 웬만한 대형 세단보다도 큰 거죠. 2열 시트를 완전히 접으면 1843리터까지 적재 용량이 늘어납니다. 2열 시트 접으면은 여기에 이제 층이 지니까 여기에 이제 물건이 밑으로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 또 이런 것도 있죠. 이렇게 쭉 펼치면은 여기가 딱 메꿔지는 거죠. 그리고 다시 시트를 펼 때는 무슨 고리를 잡아당기거나 그럴 필요 없이 이렇게 잡고서 이렇게 는 다시 이렇게 원상태로 복귀가 됩니다. 사람이 3열로 들어가려고 할 때는 이 시트를 이제 젖혀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 레버를 당기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히거든요. 이렇게 최대한 밀면은 이렇게 3열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데 지금 같은 경우 저쪽에를 다 접어놨으니까 좀 여유로운데 저쪽에선 세워놓고 이것만 접으면은 조금 들어갈 때 성인 남자 기준으로 해서는 조금 불편하긴 해요. 그리고 이 차가 이렇게 다채로운 공간 활용 이런 건 좋은데 이런 부분에 플라스틱 마감 이런 거 보면은 좀 이렇게 허술한 감이 있어요. 3열 시트를 접고 펴는 것도 간단합니다. 일단 이 커버를 열고요. 이렇게 3단으로 접혀 있는데 열고 이거를 당기면은, 이 레버를 당기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3열 시트가 세워지는 거죠. 이 상태에서도 이 3열 시트 뒤에 공간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 편이죠. 뭐 당연히 넉넉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은근히 괜찮아요. 거기다가 뭐 비상시에는 시트 밑으로도 공간이 좀 있어서 뭐 여기까지 다 사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애드블루 충전 여기서 하는군요. 한 다음에 이렇게 접으면은 딱 요 정도의 공간이 됩니다. MPV의 목적에 맞게 이 3열에도 여러 가지 수납 공간 컵홀더가 하나씩 있고요. 저쪽에는 또 12V가 하나 더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것도 역시 탈착식 조명인데, 그러니까 필요할 경우에 랜턴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3열 시트에 제가 지금 앉아봤는데 이 시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대한 앞쪽으로 밀은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여기에 딱 주먹이 하나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만 보면은 그냥 성인도 그럭저럭 앉을만은 하지만 이 등받이 각도가 좀 고추서 있고 아무래도 좀 불편하긴 하죠. 그리고 이쪽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최대한 뒤로 밀은 상태거든요. 이 상태에서 저 못 앉아요. 성인 남자는 여기 못 앉아요. 어린아이는 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3열 승객이 나갈 때는 레버 이렇게 젖힌 다음에 조금 밀어버리면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기죠. 3열 시트 같은 경우에는 접을 때도 간단해요. 이 빨간 줄 있죠? 이 빨간 줄 당기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접을 수가 있습니다. 이쪽 역시도 이렇게 마찬가지고요. 별로 힘이 안 들어요.
그랜드 피카소의 2, 3열을 정리를 해보면 진짜로 2, 3열 시트 배치 이런 시스템이 참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물론 3열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좁긴 하지만 2열 같은 경우에 슬라이딩도 할 수가 있고 등받이 각도 조절도 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2.0 디젤은 나중에 추가된 엔진이죠. 최고 출력은 150마력, 최대 토크는 37.7이고요. 그리고 변속기는 6단 자동이 기본입니다. 지금 공회전 상태에서 엔진 소음은 좀 어느 정도 들리는 편이에요. 디젤 특유의 소음 있잖아요. 둥둥둥둥 따다다다 소리가 어느 정도 크게 들리는 편이고, 그러니까 조용한 건 아닌데 그렇다고 아주 뭐 시끄러운 건 아니고요. 그냥 평균 정도. 그리고 예전에 비하면 푸조 시트로엔도 확실히 진동이 되게 많이 줄긴 했어요. 에어컨이 끈 상태이고 정상 상태에서 운전대라든가 시트로 전달되는 진동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는 건 아니고 별로 없어요. 참 표현이 애매하긴 한데 별로 없어요. 그리고 아까 좀 제가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이 칼럼식 기어 레버 같은 경우에는 좀 이것도 역시 되게 특징적인 디자인이죠. 뭔가 약간 좀 장난감 같기도 하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3008 때 말씀드린 걸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3008 같은 경우에 제가 탈 때는 그때 그랬잖아요. 푸조 시트로행이 이게 MCP만 아니면 자동 변속기면은 참 좋겠다, 참 좋다 그랬는데, 이 그랜드 피카소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자동 변속기니까 주행 질감이 꽤 좋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제가 그 푸조 시트로행 이런 걸 타면서 참 이 변속기가 주행 질감에서 참 하는 역할이 크구나라는 것을 또 새삼 느끼게 됐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제가 그 2년 전인가 3년 전에 탔던 그 1.6과 비교해서 확실히 한층 힘이 좋아요. 네, 확실히 진짜 배기량이 좋긴 좋군요. 전체적인 영역에서 다 힘이 여유로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힘이 세면은 꼭 빨리 달리는 것만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일상적인 주행에서도 대부분의 경우에 회전수를 좀 낮출 수가 있으니까 더 여유롭고 운전에 스트레스가 적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1.6 대비해서 좀 더 고급스러운 승차감을 만드는데도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엔진만 놓고 봤을 때는 뭐 아주 힘이 탁월하거나 뭐 이 차의 동력 성능이 굉장히 좋다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차 엔진 같은 경우에는 보통 디젤 특유의 이렇게 순간적으로 딱 치고 나가는 토크가 이렇게 세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꾸준하게 속도가 올라가는 타입이고요. 그리고 소음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엔진룸의 방음이 괜찮은 편인데, 그런 반면에 하체의 소음 있잖아요. 이게 좀 더 부각돼서 들려요. 그러니까 대략 지금 한 80km 정도로 정속 주행을 하면은 이 타이어 구르는 소음이 좀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편입니다. 물론 지금 이 차에는 그 미쉐린 파일럿 스포츠 3라고 성능이 좋은 타이어가 끼워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타이어 소리가 좀 더 부각이 되겠죠. 이 하체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의외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 몇 년 전에 샀던 1.6과 비교해서도 이 차의 하체가 좀 더 단단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통 그 댐퍼나 스프링 상하로 움직이는 그런 거에 따라서 또 롤이 있고 많고 그런 거가 보통 결정이 되긴 하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상하의 움직임이 좀 적어요. 그래서 이 차 타면은 이렇게 천천히 달려도 노면과 타이어가 받는 그런 충격 있잖아요. 그게 좀 직접적으로 한 번에 오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진동이 뭐 굉장히 불쾌하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는 딱 한 번에 또 잡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은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승차감이. 근데 보통 MPV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도 많이 타고 그러니까 보통 부드럽게 세팅한다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랜드 피카소 2.0의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좀 더 단단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코너는 제가 이 차로 지금 2번 정도 돌아봤는데, MPV라고 해도 역시 시트로행답게 코너 돌 때 좀 뭐라 그럴까, 좀 회전하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너 돌 때 보면은 이 차가 아무래도 좀 상대적으로 키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가 좀 무게중심이 높고, 그리고 천천히 달릴 때 좀 하체가 단단한 것에 비해 이 코너에 진입을 하면은 이 차가 옆으로 좀 많이 기울어요. 많이 기울긴 하는데 그렇다고 차선을 또 벗어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요즘 차들이 대부분 다 그렇긴 하지만 언더스티어가 굉장히 좀 많이 최소화가 돼 있고, 회전의 뭐 재미까지를 느낄 정도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긴급한 상황 또는 동적인 운동 성능이 이 MPV라는 성격에 비해서는 꽤 괜찮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차는 저기 코너 돌 때 타이어가 큰 역할을 하네요. 타이어가 확실히 소음은 좀 크지만 이 코너 돌 때 그러니까 동적인 운동 성능에서 기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도 이 차에는 조금 너무 과도한 타이어라고 좀 생각이 되긴 해요. 제가 나중에 혹시나 그랜드 피카소 사면은 굳이 뭐 이런 파일럿 스포츠 3 같은 정도의 타이어는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가 역시 디젤이니까 디젤답게 정속주행 연비가 꽤 좋은데, 만약에 제가 시속 90km로 이제 정속주행을 하면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차가 순간 연비가 리터당 한 20은 넘어요. 그러니까 20m로는 안 떨어지더라고요. 아주 오르막 아니면은. 지금도 대략 순간 연비가 23에서 24, 25 이 정도 나오는데, 뭐 대략 예상한 정도의 연비죠. 시속 110에서는 한 20km당 한 20 정도 되고요. 그리고 2.0의 경우에는 1.6보다 사양이 좋은데,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차선 이탈 방지 장치거든요. 그러니까 크루즈 컨트롤과 차선 이탈 방지 장치를 같이 키면은 순간적으로는 뭐 잠시는 손을 놓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차가 무슨 고급차에 쓰이는 것만큼 또는 최신 버전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손을 놓잖아요. 손을 놓으면은 그러니까 이 차가 바퀴가 차선에 거의 붙을 듯 돼야지 이게 조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차선 중앙으로 가는 능력이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대략 유지 시간 같은 경우에는 뭐 대부분의 브랜드들처럼 대략 15초 정도 유지가 되고요. 그 후에 한 몇 초 정도 또 지나면 이제 기능이 완전 해지가 됩니다. 이 차선 이탈 방지 장치의 경우에는 안전에 이제 도움이 되는 장비인데, 어떻게 보면은 운전의 편의성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다른 때는 몰랐는데 생각도 못했는데, 그러니까 초보 운전자의 경우에는 이 차선 이탈 방지 장치를 켜고 다니야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초보 운전, 뭐 저도 그랬지만 초보 운전 같은 경우에는 이 차선 가운데로 똑바로 못 가잖아요. 근데 이 차선 이탈 방지 장치의 경우에는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이 운전대가 어시스트를 해주니까 좀 더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장치의 경우에는 깜빡이를 안 켜고 차선을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핸들을, 운전대를 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처럼 방향치를 켜면은 상관이 없죠. 근데 만약에 운전 부주의로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돌려주는 기능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운전자한테도 좋지만 초보 운전자에게도 도움이 되는 장비 같아요. 근데 평상시에 이 장치를 켜고 다니면은 자꾸 이렇게 좀 간섭이 생겨갖고 이질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끄고 다녔어요. 지금 가속 페달 끝까지 밟고 돌아도 스스로 제어를 하니까 뭐 더 이상 속도를 내긴 좀 힘드네요. 요즘의 차들이 근데 대부분 다 이렇긴 합니다. 가속력의 경우에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꾸준하게 올라가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렇게 확 좀 치고 나가는 맛은 좀 떨어지고, 그 대신에 꾸준하게 속도가 올라갑니다. 특히 이 차가 이제 MPV라는 성격을 감안을 하면은 웬만한 일상적인 영역, 또 주로 사용하는 속도대에서는 충분하다고, 동력 성능이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고속 안정성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꽤 괜찮아요. 이 차 성격을 감안을 하면은 진짜 괜찮아요. 그러니까 비교적 편안하게 직진을 할 수 있는 성격이고요. 특히 고속으로 직진할 때 또는 약간 지금처럼 구분기를 지나갈 때는 좌우의 롤이 최소화되어 있어서 비교적 편안하게 고속으로 달릴 수가 있습니다. 가속할 때는 엔진음이 좀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편이긴 한데, 사실 이 음량이 좀 문제가 아니라 음색이 좀 이렇게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음색이 고회전 많이 쓰면 좀 약간은 좀 부담스러운 음색이에요. 근데 이 코너 빨리 돌아도, 그러니까 코너 빨리 진입을 해도 진짜 언더스티어가 되게 최소화되어 있네요. 밖으로 잘 안 밀려요. 그러니까 코너에 빠르게 진입을 하잖아요. 방금처럼. 그러면 저쪽에서 딱 그 지지해주는 힘이 되게 좋아요. 아무래도 이거는 지금 타이어 발이 좀 크긴 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가 MPV고 차가 크고 그런 것을 감안을 하면은 꽤 괜찮네요. 회전 성능이. 그리고 주행에서 또 다른 장점이라고 한다면 저는 브레이크 같아요. 브레이크. 사실 이 차가 동력 성능은 그냥 2.0인 걸 감안하면 그냥이거든요. 그냥 딱 보통인데, 브레이크는 되게 좋아요. 브레이크는 이 차가 낼 수 있는 거의 최고 속도에서 풀 브레이킹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딱 꽂히듯이 써요. 꽂히듯이. 그 앞으로는 좀 약간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숙여지긴 하지만 제동력은 되게 좋아요. 거기다가
그 속도에서 풀 브레이킹 하잖아요. 그럼 그때 좌우 밸런스가 되게 좋아갖고 딱 이 차선 안에 정확하게 서요. 그 정도로 좌우 밸런스가 되게 좋아요. 그리고 그런 풀 브레이킹을 연달아서 2번을 해도 밀리는, 그러니까 페이드라고 하죠. 보통 밀리는 현상이 거의 안 나타나고 첫 번째와 거의 동일한 제동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브레이크나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엔진, 차의 성격을 훨씬 상회하는 그런 스펙인 것 같아요. 저는 3년 전인가 그때 그랜드 피카소 1.6을 탔을 때도 이 패키징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안팎 디자인도 좋았고, 특히 이 안팎 디자인의 경우에는 다른 차와는 닮지 않은 아주 개성 있는 디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그런 구성에 비해서 계기판 디자인 뭐 이런 센터피스 디자인이 완전히 확 다르기 때문에 이런 면이 참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개방감도 참 좋고. 그래서 이 차가 여러 가지 장점이 되게 많아요. 이게 안팎 디자인이 좀 개성이 강해서 범용, 그러니까 일반적인 운전자에게 아주 많이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개성 있는 디자인을 또 원하시는 분들이 있고, 실제로도 이 차가 또 꾸준하게 팔리고 있다고 하죠. 이 차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 역시 실내 공간인데, 저는 실내 공간 중에서도 이 개방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앞유리의 면적이 되게 넓어서 이 선바이저를 이렇게 슬라이딩 시키면 바로 이 이마까지 앞유리가 뻗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 보여요. 그리고 저런 쪽창 같은 경우에는 저건 진짜 쪽창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창의 면적도 크고, 그리고 2열의 공간 또는 3열의 이 시트 배치, 이런 시스템이 되게 잘 갖춰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진짜 딱 가족을 위한 차로서 딱 안성맞춤인 것 같아요. 특히 보통 카니발 같은 차가 좀 커서 여성이 운전하기가 좀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을 하면은 이 그랜드 피카소 같은 경우에는 여성이 운전해도 그렇게 크게 부담이 없을 만한 사이즈이고, 그리고 실제로 아이들을 많이 태우고 다녀도 좋은 사이즈 같아요. 그리고 단점으로는 플라스틱 같은 일부 소재의 재질이 좀 떨어지는 면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아까 제가 처음에 중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이어 시트 접을 때 보면은 그 플라스틱 그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게 좀 마무리가 좀 떨어지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금 저 뒤에서 좀 잡소리가 좀 나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 차를 처음 받았을 때도 저기서 잡소리가 좀 약하게 들렸는데, 제가 한번 이어 시트 접고 펴고 하고 나니까 잡소리가 지금 조금 더 크게 나고 있어요. 저런 부분은 좀 실제 오너가 돼서 운행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단점은 이 정도고요. 기존에 시트로행에서 지적을 받았던 뭐 진동 같은 경우도 많이 잡았기 때문에 예전에 비하면 상품성이 많이 좋아졌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부분 변경이 되면서 편의성 또는 편의 장비도 좋아졌기 때문에 기존에 비하면 상품성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예, 이로써 그랜드 피카소 2.0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승은요, 쉐보레 볼트 EV가 될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저 2열에서 나는 잡소리는 좀 확실히 신경이 쓰이고 단점 같고요. 웬만큼 4인 가족 정도 되는 그런 가족이라면, 4인 이상 되는 가족이라면 진짜 딱 안성맞춤인 차 같아요.